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 한 명 없었다. 가로등 불빛은 깜빡거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괜히 신경이 예민해진 것이라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자 내 뒤의 소리도 함께 멈췄다. 그게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다.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그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밤의 시작은 이미 이상했다. 골목은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낮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평범한 길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닐봉지가 사람 형상처럼 움직였다. 나는 점점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뒤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분명 내 숨소리가 아니었다. 멈춰 서서 숨을 죽였다. 숨소리는 바로 내 귀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고개를 돌리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초가 분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숨소리는 사라졌다. 나는 미친 듯이 골목 끝을 향해 걸었다.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그때 가로등 하나가 갑자기 꺼졌다. 어둠이 나를 삼킨 것 같았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바닥에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는 내 그림자가 아니었다. 분명 다른 누군가의 형태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림자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낮고 신 목소리였다. 분명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 그 소리는 바로 뒤에서 들렸다.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차가운 손이 목덜미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새하뤄졌다. 그 순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손의 감각이 사라졌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방금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다. 가로등도 다시 켜져 있었다. 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발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둘 같았다. 분명 혼자 걷고 있었는데 말이다. 걸음을 빠르게 하면 뒤에 발소리도 빨라졌다. 숨이 가빠졌다. 집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골목을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검은 형체였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만 남은 사람 같았다. 나는 멈춰 섰다. 그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 보였다. 눈도 코도 입도 없었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다리가 풀려 도망칠 수 없었다. 그 형체는 내 쪽으로 다가왔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그때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일 리 없었다. 하지만 공포는 너무 생생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빨리 집에 오라고 했다. 나는 거에 뛰다시피 집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계속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현관 불빛이 보이자 안도감이 밀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집 안은 따뜻하고 밝았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다. 그날 밤의 일을 엄마에게 말했지만 엄마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다. 샤워를 하며 계속 뒤가 신경 쓰였다. 물소리 사이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 얼굴 없는 형체가 떠올랐다.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악몽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목에는 이상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분명 어제는 없던 자국이었다. 거울을 보며 몸이 굳었다. 손자국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어젯밤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돌아오지 마. 나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골목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았다. 지금도 밤이 되면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나를 괴롭힌다.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평범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어둠을 믿지 않게 되었다. 조용한 골목을 보면 숨이 막힌다. 사람이 없는 길은 특히 무섭다.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혹시라도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아직도 가끔 꿈속에서 그 얼굴 없는 형체가 나타난다. 그리고 속삭인다. 다음은 너야.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밝은 길로만 다녔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다. 휴대폰 알림 소리조차 심장을 멎게 만들었다. 친구들은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골목에서의 기억은 너무 선명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공기가 다시 느껴졌다. 차갑고 무겁고 숨 막히는 공기였다. 나는 점점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졌다. 혼자 집에 가는 길이 가장 무서웠다. 마치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밤은 더 이상 휴식이 아니었다. 공포의 시간이었다. 어느 날 야근 때문에 다시 늦게 집에 가게 되었다. 버스를 놓쳐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했다. 최대한 큰 길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공사 때문에 길이 막혀 있었다. 결국 피하고 싶던 그 골목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 심장이 점점 빨라졌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다. 골목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발이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등을 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가로등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다. 공기는 그날과 똑같이 차가웠다. 불길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골목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내 발소리만 또렷하게 울렸다. 멋걸음 걷지 않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꺼졌다. 충전은 충분했는데도 화면이 검게 변했다. 나는 멈춰 서서 버튼을 눌렀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 같은 웃음소리였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몸을 돌리지 못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식은 땀이 흘렀다.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바로 귀 옆에서 웃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비웃는 듯한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가로등 아래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아이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였다. 너무 현실적이라 더 무서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공기가 멈춘 듯했다. 아이의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소리였다. 마치 숨이 새어나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아이의 고개가 비틀어졌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각도로 꺾였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아이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 손가락은 너무 길었다. 내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눈을 깜빡인 사이 아이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호흡이 가빠서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방금 본 것이 환각일 리 없었다. 너무 생생했다. 너무 가까웠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골목은 다시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공포는 더 커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이번에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앞만 보고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발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골목 끝이 보였지만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발이 걸렸다. 나는 그대로 넘어졌다.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긁혔다. 통증보다 공포가 먼저 밀려왔다.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숨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내 발목을 잡는 차가운 손이 느껴졌다.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너무 차갑고 너무 가벼웠다. 나는 필사적으로 발을 찼다. 손은 놓지 않았다. 그 손은 점점 더 강하게 조여왔다. 발목에서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나죠.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겨우 속삭임이었다. 그 순간 그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내 목소리였다. 마치 녹음된 소리를 틀어놓은 것 같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그와 동시에 손의 감각이 사라졌다. 몸이 풀려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골목 입구에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휴대폰은 다시 켜져 있었다. 시간을 보니 시간이 지나 있었다. 기억이 끊긴 듯했다. 발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이 손처럼 작은 자국이었다. 나는 떨리는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불을 모두 켰다. 그날 밤, 집안에서도 안심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귀를 막아도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잠은 전혀 오지 않았다. 공포는 계속됐다. 그 이후로 나는 밤에 혼자 걷지 않는다. 조금 멀어도 택시를 탄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골목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 사람이 아닌 것들이 머무는 장소다. 가끔 창문 밖을 보면 멀리 가로등 아래에 아이가 서 있는 것 같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는다. 눈을 깜빡이면 사라진다. 하지만 느낌은 남아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이 이야기는 두 번째일 뿐이다. 아직 세 가지가 더 남아있다.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이다. 며칠 후 나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 다시 늦게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친구와 함께 걸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 골목을 지나칠 때마다 무언가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그 순간
바닥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처럼 생겼지만 움직임이 비정상적이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친구를 끌었다. 조금 더 빠르게 걷자. 그 그림자는 갑자기 사라졌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었다. 집 근처에 도착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불을 켰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친구가 놀라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그 골목 그림자가 계속 떠올랐다. 눈을 감으면 그림자가 내 위로 다가왔다. 숨을 죽이며 밤을 지새웠다. 공포는 현실보다 생생했다. 다음 날까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 골목을 지나쳤다. 이번에는 낮이었지만 여전히 무서웠다. 낙서와 오래된 벽돌, 부서진 가로등까지 그대로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어제의 밤과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낮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분명 혼자였는데 누군가 뒤따라오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움직였다.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 나는 그 골목을 절대 혼자 걸어가지 않았다. 그 골목에서의 경험은 내 생활을 바꿔놓았다.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휴대폰과 이어폰, 심지어 후레쉬까지 항상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그럼에도 공포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두운 골목을 보면 몸이 저절로 긴장했다.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친구들에게 말해도 대부분은 농담이라고 넘겼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골목에는 분명히 무언가 있었다. 사람의 것이 아닌 존재가 머무는 곳이었다. 나는 다시는 혼자 그곳을 지나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문득 그 골목의 끝에서 본 그림자를 떠올렸다. 얼굴 없는 아이, 그 이상한 웃음소리, 모든 것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 창문 너머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창문을 가까이 다가가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느낌은 강렬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려 모든 불을 켰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도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다. 밤마다 그 골목의 공포가 떠올랐다. 혼자 집으로 가는 길, 내 뒤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느낌, 그 얼굴 없는 아이의 웃음소리. 나는 그 기억을 지우고 싶었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하루는 꿈속에서 다시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림자가 점점 다가왔다. 나는 소리쳤지만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숨이 막혀온 순간 눈을 떠보니 침대 위였다. 하지만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아이와 마주했다. 얼굴 없는 작은 형체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손은 점점 길어지고 움직임은 비정상적으로 비틀렸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눈을 깜빡였을 때 아이의 형체는 사라졌지만 공포는 남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들기 전 항상 주변을 살핀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내 꿈에 나타난다. 어느 밤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작은 발자국 소리였다. 현관문 근처에서 뭔가 스치는 느낌이 있었다. 손을 내밀어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집안에 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켜졌다. 알 수 없는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어젯밤 본 골목과 그 아이의 형체가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나는 즉시 집안 불을 모두 켰다. 그 이후 나는 밤에 절대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집 안에서도 항상 조심스러웠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느낌, 숨소리, 작은 웃음소리,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은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골목과 아리의 형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무언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혼자가 되는 순간이 두려웠다. 지금도 밤이 되면 그 골목과 아이의 기억이 떠오른다. 창문 밖을 바라보면 멀리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불빛을 켜고 커튼을 꼭 닫는다. 하지만 마음속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아이는 아직도 존재한다.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만 같다. 나는 밤길을 걷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울 수 있는지 깨달았다. 공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실 속 그림자였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 번째 사건이 남아있다. 세 번째 사건은 이전보다 훨씬 심각했다. 나는 친구와 늦게까지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은 이미 어두웠다. 평소와 다르게 골목을 피하지 못하고 짧은 길을 택하게 되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조용한 골목 안에서 무언가 나를 기다리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저 멀리 가로등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가 흔들렸다.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숨이 막혔다. 나는 필사적으로 골목을 빠져나왔다. 집에 도착했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문을 잠그고 불을 켰지만 그날의 공포가 남아 있었다. 창문 너머를 바라보니 멀리서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아도 분명 사람은 아니었다. 그것은 형체만 있는 그림자였다. 나는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시간이 흐른 후 간신히 숨을 고르며 앉았다. 손에는 아직도 땀이 흥건했다. 그 아이의 존재는 내 집 안까지 따라온 듯했다. 공포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다음날 나는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친구는 믿지 않았다. 너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저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골목, 그 아이, 그리고 그 공포는 절대 상상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그 골목을 지나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를 느꼈다. 밤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형체의 기억이 날 괴롭혔다. 심장이 뛰며 땀이 흐를 때마다 그날의 사건이 되살아났다. 나는 아직도 그 그림자를 잊지 못한다. 그날 밤 나는 집 안에서 창문을 꼭 닫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면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소리는 작지만 명확했다. 눈을 감으면 그림자가 다가왔다. 손은 점점 길어지고 움직임은 비정상적으로 꺾였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울렸다. 손을 내밀어 확인하자 화면에는 그 골목 사진이 나타났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질렀다. 사진 속 골목은 분명 어제 지나온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림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 없는 형체가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하루 종일 떨었다. 눈을 감아도 그림자가 떠올랐다. 숨소리, 발자국, 낮은 웃음소리,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이 사건은 이전보다 훨씬 생생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 골목 근처를 지났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가로등 아래 그림자는 마치 나를 기다리는 듯했다.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었다. 그 순간 낯선 손길이 내 어깨를 스쳤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주변을 살펴도 아무도 없었다. 그 손길은 분명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는 달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골목을 다시는 혼자 지나가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꿈속에서 그 그림자를 만났다. 손이 길게 늘어나고 몸이 비틀린 형체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꿈속 현실이 너무 생생했다. 눈을 뜨자 침대 위였다. 하지만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창문 밖 그림자, 낯선 웃음소리, 모든 것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나는 낮에도 불안을 느꼈다. 햇빛 아래에서도 그 그림자가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아이, 그 골목, 그리고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다. 집안에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 숨소리, 작은 웃음소리, 모든 것이 현실처럼 다가왔다. 나는 밤마다 문을 잠그고 불을 켠 채 눈을 떴다. 그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하루는 친구와 이야기하다. 그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친구는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 골목, 그 아이는 절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며 머릿속에서 공포가 살아 움직였다. 나는 다시는 혼자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언젠가 다시 마주칠 것만 같은 느낌이 있었다. 공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현실 속 그림자였다. 나는 그 그림자를 잊을 수 없었다. 이 사건 이후 나는 밤길을 혼자 걷지 않았다. 조금 멀어도 택시를 탔다. 집안에서도 항상 불을 켰다. 하지만 마음속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아이는 여전히 존재했다.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만 같았다. 나는 밤길을 걷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울 수 있는지 깨달았다. 공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실 속 그림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림자와 평생 마주해야 할 운명이었다. 마지막 사건은 가장 최근에 일어났다. 나는 늦은 밤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다.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얼굴 없는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숨이 막혔다.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느낌은 선명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아이는 이번에도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그 아이가 천천히 다가왔다.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존재감은 너무 강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땀이 흘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골목 끝에 가로등이 깜빡였다. 아이의 형체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골목 끝까지 달려나갔지만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숨을 고르고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공포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었다. 그 순간 차가운 손길이 내 어깨를 스쳤다.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그 손길은 점점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흔들어 떼어냈다. 뒤를 돌아보자 어떤 형체도 없었다. 하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도착했다. 문을 잠그고 불을 켰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창문 밖 그림자가 여전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멀리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귀를 막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얼굴 없는 모습이 떠올랐다. 손이 길게 늘어나며 나를 잡으려 했다. 나는 떨리는 몸을 움츠렸다.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골목을 피해 다른 길로 다녔다. 하지만 마음속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낯선 소리, 작은 그림자,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감.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나는 혼자가 되는 순간마다 그 골목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현실 속 어둠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공포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어느 날 친구가 골목 근처에 이상한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밤마다 그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그리고 간혹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했다. 나는 듣는 순간 머리가 굳었다. 내가 겪었던 사건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아이와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공포가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밤길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다. 택시, 밝은 길, 사람 많은 곳,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 아이와 그림자는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다시 나타났다. 손이 길게 늘어나고 몸이 비틀린 형체가 다가왔다. 나는 아무리 뛰어도 그 그림자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공포는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현실 속 그림자였다. 나는 평생 그 공포를 안고 살아야 했다. 최근에도 밤마다 그 아이와 그림자가 꿈에 나타난다. 침대 옆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모습, 낯선 웃음소리, 손길이 닿는 느낌,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눈을 떠도 안심할 수 없다. 그 공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나는 주변을 살피며 잠을 청하지만 쉽지 않다. 골목과 그림자는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 집으로 걷지 않는다. 누구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 그림자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두운 골목, 낯선 소리, 작은 웃음소리,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그 골목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억한다. 공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며 언제든 나를 찾아올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평범한 밤이 어떤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 아이와 그림자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현실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밤길을 걸을 때마다 나는 그날의 공포를 떠올린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손은 떨린다. 그리고 속삭인다. 다음은 너야. 나는 평생 그 공포와 함께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겪은 혼자 집으로 걸어가며 경험한 5가지 무서운 실화의 마지막 이야기다.